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이번에 알트코인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알트를 먼저 검토해보고 국내 거래소로 보고 해외 거래소 넘어가서 비트코인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급이 없는 코인들을 좀 뒤로 가서 보니까 뭐 쿼크 체인이나 헌트나 이제 이런 코인들이 좀 나타나요. 이번에 단기폭으로 마이너스 10에서 많게는 20% 하락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비트하고 이더 떨어질 때 동시 타격 받았을 때 낙폭이 이만큼 추가로 열렸어요.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를 수치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관점이 있고요. 알트코인들 관점이 있는데 소형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 코인들 기준으로 과연 지수가 얼마나 받쳐주고 있고 얼마나 다른 형태가 있는지 예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모양이 계속 이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를 좀 했는데 60 한 3% 정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63%라고 하는 거는 기준치가 54% 정도 되거든요. 이 기준치를 장중에 붕괴시킨 적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이 기준을 다 붕괴시켰는데 결국에 종가로 다 올려놔서 즉 장중에 54% 이하로 떨어졌다가 63%로 다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동안 이러고 있냐면 4개월 동안. 자, 그러면 이제 지수 관점에서의 어떤 전체 비율 54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의 위험성이 계속 커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54가 아니고 지금 63%에 있기 때문에 지수는 확률적으로 아직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이제 지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알트코인들 현황인 거고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소형 코인들은 반등 나왔다가 이게 밀려서 쾅쾅쾅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주기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약 10에서 20% 평균적으로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수가 잘 버텨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들만 밀린 거예요. 사실상. 즉 이거는 이제 다르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수급 이탈은 없다. 수급 이탈은 없는데 보유 관점에서 시장 상황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이탈이 없고 보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떨어진 겁니다. 즉 대장들을 따라서 밀렸던지 아니면은 그냥 코인들이 자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밀렸든 그냥 밀린 거예요. 외부 효과적으로 인해서 하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체 물량 이탈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게 있었는데 최근 3일 동안에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 코인하고 소형 코인까지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수급 이탈은 어떤 세력에 대한 큰 자금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근 3일 동안의 수급 이탈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적게 해서 여러 코인들이 우르르 나가졌는데 큰 물량들이 아니에요. 즉 이제 이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보게 되니까 거래가 좀 등장이 됐죠. 기존에 한번 밀렸을 때 이쪽 거래량하고 지금 밀렸을 때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살짝 높아진 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체 누적량으로 따졌을 때 일부 개인의 물량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물량 또는 하락으로 인해서 그냥 손절한 거, 이 정도의 물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들이 이번에 발생했었던 하락 가운데 하락이 되면서 동시에 터졌던 거래량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얘기했었던 지수 쪽이에요. 지수 쪽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 비율이 지금 63%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이탈이 만들어졌다면 50%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강조해서 지금 63%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21년도에 알트 전체 지수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큰 자금이 아직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기준값 비율이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돌파 이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눌리는 듯한 페이스는 발생이 되는데 자금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기준가를 깨서 그 충분히 이탈돼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쪽으로 갔냐 이제 그렇게는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쪽은 멀쩡한데 개별 코인으로 놓고 보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하락이 되었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이탈되었거나 손절 물량이 나갔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이번에 적정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처음 내려왔어요. 이 가격을. 무슨 자리냐면 전체 돌파가 나온 시점 이후에 완전 저점을 찍어버린 자리가 여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즉 추세 돌파 이후에 처음 내려왔어요. 이더리움은 국내 기준이니까 자, 이따 해외도 한번 볼게요. 현재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까지 내려왔고 아직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간 이탈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 위치가 다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정도는 잘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돌파가 안 된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에 돌파가 없었다가 이번에 돌파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돌파 이후에 조정이 끝났다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받을 만큼 다 내려왔고 해외 거래소도 이 포지션은 동일합니다. 네, 아직은 살짝 덜 복구가 된 상태인데 일단 월 기준이기 때문에 1월 이번 달 말일까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는 단기 변동폭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사이클 기준에서 이더리움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 있는 건 이더리움하고 소형이나 중형 알트코인들의 관심을 아직도 갖자. 사실 제가 이 어떤 무슨 자료를 만들고 분석해서 뭔가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져오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보는 방향은 지금 하락이 되었지만 하락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커지긴 했는데 아직도 상승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특별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뭐였냐면 비트부터 해서 이더 대형 코인들, 그 대형인데 이제 상위 코인들, 상위 알트 얘 빼고 얘네 제외하고 중소형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저도 이제 새벽에도 확인하고 막 밤에도 보고 아침에도 봤는데 이걸 딱 결국에 중간에 한번 봤더니 다 밀리고 있는 코인은 대형 코인하고 비트코인 열심히 빠지고 있는데 크게 버틴 건 아니지만 중형에서 소형 코인들이 이 지수빨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쁜 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차트만 보게 되면은 최악이에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그러면 이게 두 방을 얻어맞다 보니까 큰 폭으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전체 중소형 코인들에 대한 방향성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사실 따질 수는 없는데 그냥 예시로 주식시장이라고 한번 본다면 주식시장에 종목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많은 종목 중에 지수,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종목들처럼 막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를 비트코인으로 대변해서 그동안에 봐왔지만 지금은 타이틀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지수 관점을 단순히 비트코인만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 알트 지수가 올라갈 일이 없었을 텐데 뭐 반등이 잘 나왔고 나머지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 시점에 알트코인들을 확인해 보니까 크게 올라간 애들도 몇 개 있었고 대부분 자기 자리를 방어해 줬습니다. 최근 자리 두 방 얻어맞고 나서 현 자리 있죠. 여기 어제 오늘 방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봤을 때 이탈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 관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국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비중 아직도 상승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영상을 보고 뭐 상승으로 홀딩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하락인데 버티고 있으신 분들이나 어차피 방향성이 위라면 아직은 조금 더 버틸 만한 이유거리는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특별한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즉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동시 하락이 나오는데 중소형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급이 테더 아니면 중소형 지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번에 자금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상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해외 거래소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도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1월에 와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는 이탈이 나올 수가 있고 일부는 반등 위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비트 기준에서 놓고 보니까 자기 영역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월봉에서 통짜로 보게 되면 국내나 해외나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자기가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번 달에 다 찍었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 현재 이더도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 이번 달 말일에 갔을 때, 즉 12월 1일이 되었을 때 만약에 단기 형태가 비트코인도 무너지고 이더리움도 깨져 있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12월 1일에 가서 지켜주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면 전체 박스권 하단이 될 가능성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로 봐야 되는데, 즉 돌파가 된 시점 이후에 여기 위에서 좀 놀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거든요. 돌파 이후에 저점으로 따지면 다시 처음 내려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지점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래서 자기가 내려올 수 있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하락폭까지는 대부분 다 값을 만들어준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저점까지 놓고 본다면 지금 값이 전체 돌파 시점 이후에 수급으로 마지막에 들어왔었던 4월 말 이 시점 이후, 그 다음에 5월 초 이후로 수급이 끊겨버렸는데, 수급이 마지막 들어왔었던 그 지점까지 이번에 저점 자리로 다시 만들어준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추가로 이탈된다, 이쪽으로 좀 보기보다는 저점에 내려온 상태에서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아줄지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은 아직 조정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공간을 메꿔주고 반등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직 일단 신규 포인트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코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신규 포인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관점으로 보고 있는 동시에 우상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 유일한 코인들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이 되어서 사실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데미지가 크고 마이너스 폭도 단기 폭이 한 20%가 나오다 보니까 평균치 한 14에서 15%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나왔어도 데미지가 커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마이너스가 만들어졌는데 단기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상황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붕괴가, 알트코인들이 부서질 만한 전체 붕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다행히 완전 붕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멀쩡한 가운데 알트만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 알트는 다시 재반등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대형 코인들은 추가 이탈 부분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반등 신호로 인해서 상단까지 한번 시도가 나올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부분은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